어제 댄 아이브스가 말하기를 그는 일론 머스크가 선을 넘고 있다고 믿고 있고 이 사회가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캐시우드입니다. 저희는 일론 머스크를 둘러싼 논란을 이런저런 형태로 계속 겪어왔습니다. 저희가 테슬라 주식을 처음 매수한 건 2014년에 이 회사가 설립되었을 때부터인데요. 그리고 저희 펀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ARKK, ARKW, ARKQ 이 세 가지 ETF 모두 들어있죠. 저희는 지금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1년간의 경험을 돌아보면 지금의 테슬라는 더 이상 단순한 전기차 제조업체가 아닙니다. 캐시우드 인터뷰입니다. 로보택시 시대로 접어들고 있어요. 저희는 테슬라가 이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뤄낼 것이라고 보고 있고 대부분의 경쟁사보다 훨씬 더 잘 확장할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현재 전 세계 위성의 90%를 점유하고 있고요. 캐시우드입니다. 뉴럴링크는 전신마비 환자, ALS 환자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아마도 xAI일 거예요. 이 모든 회사들을 저희는 벤처 펀드를 통해 다시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말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어요. xAI는 어떤 기준에서는 오픈AI의 프로가 6월에 도달한 수준을 2월에 이미 달성했습니다. 캐시우드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진입장벽, 기술력, 그리고 경제적 혜자에 집중하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가 쌓아올린 혜자들이 상당히 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일론 혼자 한 일이 아니고요. 세상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들을 불러 모아서 인류의 가장 큰 문제들을 해결하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와 그들의 판단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치에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현재 테슬라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남자 앵커 질문입니다. 아까 놀라운 기업들이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테슬라는 머스크가 정치적 야망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주주들의 이익도 챙길 수 있다고 보시나요? 앵커 질문입니다. 일론이 최근에 한 발표 중 하나는 그가 미국과 유럽 지역의 판매를 직접 관장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한번 마음먹으면 대부분 그 일을 제대로 해냅니다. 일론 머스크는 제대로 해냅니다.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백악관에 24시간 몰두했던 때보다는요. 그래서 그렇다면 정치 환경이 바뀌는 시점은 언제쯤이라고 보시나요? 남자 앵커 질문입니다. 테슬라뿐만 아니라 비테크 업계 전반에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구도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도요. 예를 들어서 애플과는 다소 복잡한 관계인데 최근의 관세 문제로 애플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 다시 애플 주식을 좋아하게 될 만한 계기가 있을까요? 여자 앵커 질문입니다. 아니면 애플이 M7에서 탈락하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저희는 애플을 오랫동안 AI 관점에서 지켜봐 왔습니다. 캐시우드 대답입니다. 지금부터 약 7년 전쯤 시작됐고요. 애플이 자율주행차에 진지하게 뛰어들던 시기였죠. 궁극의 모바일 기기가 뭔지 생각해보면 그건 자율주행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애플이 이겼어야 할 분야였어요. 캐시우드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애플은 관련 부서의 임원진이 계속 교체됐고요. 사실 자율주행은 완전한 AI 프로젝트거든요. 저희는 자율주행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AI 프로젝트라고 생각해요. 애플이 그 핵심 인재들을 잃고 있다는 건 제가 알기로는 오늘도 또 한 명이 마크 저커버거의 톱 50 팀으로 이직했다고 합니다. 이런 면에서 애플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이제는 그들이 스스로 입증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경제의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의 독립 팁입니다. 자, 방금 중요한 캐시우드의 인터뷰를 들어보았는데요. 자, 일론 머스크가 지금 그 투자자들의 우려, 정치판에 뛰어든 것, 아메리카 당 창당, 자, 이런 문제로 투자자들이 많이 혼란을 겪고 있는데 캐시우드의 인터뷰를 보면 그런 그 걱정이 싹 가시는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일론 머스크는 한번 마음먹은 일은 반드시 해낸다. 자, 이게 캐시우드가 그간 2014년부터 지금까지 11년간 투자하고 얻은 경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잠시 뒤에 제가 분석해 드리겠지만 캐시우드는 그 테슬라의 2014년 투자로부터 무려 20배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약 500억을 투자해서 1조 정도로 평가액을 불렸는데요. 자, 이런 캐시우드가 하는 말이라면 우리가 귀담아 들 필요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자율주행의 그 완성, 누가 자율주행의 승자가 될 것인가. 여기서 승자 독식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던 애플이 그 작년에 자율주행을 포기했죠. 그러면서 지금 그 며칠 전에 그 메타로 애플의 그 고급 인재가 유출이 되었습니다. 자, 캐시우드는 이 점을 지적하면서 지금 애플은 스스로 입증하지 않으면 지금 시총에서도 뭐 3위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자칫하면 M7에서도 탈락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더 이상 애플에서 혁신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테슬라는 가장 혁신적인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주목받지 못하고 있죠. 거기에 더해서 일론 머스크의 정치 리스크, 외부에서는 그렇게 평가하죠. 리스크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와 대립각을 세우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걱정하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준비했는데, 자, 이 표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좋은 기회를 맞고 있는지 개인적인 의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테슬라는 많은 우려와 달리 297달러 소폭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자, 당초대라면 20-30%까지도 최악의 경우에 떨어진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셨겠지만 생각보다 견고하게 자, 300선을 탈환까지 했었습니다. 장중에는. 그래서 장중에는 304달러까지 올라갔고 결국 297달러로 마감을 했는데요. 자, 1번이 이제 어젯밤 결과고요. 자, 2번을 보시면은 앞으로도 이제 30배가 충분히 올라가고 많게는 60배까지 올라간다는 건데 그거는 테슬라 주가 지금 기준으로 1만 달러, 약 2만 달러까지 최고로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4번을 보시면 자,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이런 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과 자녀를 위해서 테슬라 주식을 지금 당장 100주가 없더라도 올해 안에 또는 내년까지 정말 어떻게든 100주를 모은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4천만 원 정도 환율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만 대략 우리가 타고 다니는 승용차가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평균적으로 그 4천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테슬라 한 주가 지금 40만 원 정도 하니까 4천만 원 100주를 확보할 수가 있는데 자, 이게 자, 2030년이든 35년이든 테슬라 주가가 30배가 된다고 가정하면 이 100주의 테슬라 주식은 4천만 원이 12억이 된다는 겁니다. 432, 12억이 되는데 자, 여기에 더해서 2040년 이후에 옵티머스 봇이 약진을 하면 60배까지도 가능하다. 그럼 24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4천만 원의 승용차가 12억의 가치, 24억의 가치가 있는 건데요. 자, 왼쪽 7번을 보시면 보통 우리가 100명 중에 한두 명 성공한 사람은 씨앗을 보면 거기서 벌써 나무로 자라고 나무에 앉아서 새가 쥐저기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씨앗에서 새소리를 듣는 사람이 바로 100명 중에 한 명인데요. 현재 테슬라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자, 한 주가 약 40만 원. 이게 이제 만약에 1000달러가 되면 14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10배가 된다는 얘기인데 자, 이거는 과거 엔비디아 사례를 봤듯이 테슬라가 충분히 그렇게 될 가능성이 파이프라인이 최소 3개 이상이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를 드리는 거고 지금 트럼프와 머스크의 갈등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자, 여러 번 분석을 통해서 트럼프도 머스크가 필요하고 머스크도 트럼프가 필요한 상황이고 특히 머스크는 기업하는 사람 입장이기 때문에 자, 어느 순간이면 차선책을 선택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차선책의 선택은 트럼프와 어쩔 수 없이 공생의 관계로 가는 건데요. 트럼프 역시도 식물 대통령이 되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 머스크와 일정 부분 같이 갈 수밖에 없고 지금 객관적으로 보면 트럼프가 그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인 머스크에게 해준 역할이라고는 지금 그 테슬라 차를 몇 대 구입한 것밖에 없죠. 자, 이게 냉혹한 엄정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한마디로 머스크한테 큰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여기서 뒤통수를 더 세게 때렸다가는 트럼프도 자칫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정주 화면으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요 표를 잘 참조하셔서 여러분의 자녀의 경제 독립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게 가장 현명할지를 스스로 잘 그 공부를 통해서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캐시우에 대해 발언을 좀 더 정리를 해보면 그동안의 일론 머스크는 마음먹은 일은 꼭 해낸다.
시간은 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그 오른팔까지 얘기를 들었던 비서실장을 해고하고 본인이 지금 유럽 그 전 세계 글로벌 판매를 책임지는 책임자가 되었죠. 자, 이거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 스스로가 끝장을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캐시 우드는 일론 머스크의 목표 달성 능력을 강조를 했죠. 가장 뛰어난 전기차 혁신가, 그리고 스페이스X는 우주 탐사, xAI는 AI 발전. 자, 이 세 가지 핵심 키를 지금 틀어주고 있는 게 일론 머스크고,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해한다고 이 발전이 멈추는 건 아닙니다. 지장은 받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놓쳐서는 절대 안 되겠고요. 자, 특히 스페이스X는 제가 별표를 해놨는데 얼마나 지금 심각할 정도로 넘사벽인 기업인가 하면 전 세계 그 위성 발사 시장에 80에서 90%를 이미 장악을 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게임이 끝났다고 봐야 되는데요. 2등 업체가 이거를 따라오기 위해서는, 자, 미국의 국가 역량을 총 집중을 한다 해도 트럼프 임기 4년 안에 이거를 추월하기는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도 일론 머스크를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별표한 걸 보시면 스페이스X는 전 세계 위성의 90%를 장악하고 있는데, 스타링크는 글로벌 인터넷 접속의 게임 체인저다. 벌써 이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죠. 자, 이제 SKT 반값 지금 해킹, 유심 해킹 때문에 지금 난리도 아닌데, 자, 이 시장도 SKT, KT 시장도 급속하게 그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잠식에 들어갈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되고, 테슬라 투자자는 반면에 이 기업이 이렇게 약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안심할 수가 있는 건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애플이죠. 애플이 자율주행을 포기를 했습니다. 자, 애플 어떤 기업입니까? 한동안 10년 이상 전 세계 시총 1위를 호령하던 애플인데, 그 애플이 머스크의 테슬라와의 경쟁, 자율주행 경쟁에서 밀려서 일찌감치 포기를 해버렸죠. 자, GM 포기는 다 포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FSD 자율주행 테슬라를 따라올 기업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거죠. 자, 여기에 그 국가의 어떤 역량만 좀 받쳐진다면 테슬라의 주가는 날개를 달을 텐데, 안타깝게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테슬라 FSD 자율주행이 넘사벽, 이미 해자를 구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플이 포기했다는 거는 시장 지배력이 이제 독보적인 1위, 테슬라가 2위와의 격차도 이미 상당히 벌여놨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불협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테슬라의 FSD 자율주행이 게임 체인저, 위너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캐시우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테슬라의 AI와 로보틱스의 잠재력. 자, 사실 저도 그 테슬라의 xAI가 없었다면, 옵티머스 봇이 없었다면 어느 정도 이익을 실현하고 빠져나갈 수도 있겠죠.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지만 이 폭발적인 가능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결국은 테슬라 투자를 최소 2030년 그리고 2045년까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당연히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캐시우드는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2030년까지 10조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낙관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시총 1, 2, 3위 M7 주식이 엔비디아가 약 4조에 육박하고 있고,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 4조 가까워 오고 있죠. 그리고 3위 애플이 이제 2조대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개를 합치면 시총이 10조인데, 이거를 5년 안에 테슬라가 이 1, 2, 3등을 다 합친 시총으로 성장한다는 거죠. 그러면 테슬라 지금 300달러 주가가 3,000달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5년 안에 펼쳐질 지금 최저의 시나리오가 이거라는 거죠. 잘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1, 2, 3번을 보시면 정부 효율부 도지에서 정말 1월 10일부터 트럼프 취임부터 5월 30일까지, 자, 누구보다도 일론 머스크가 열심히 일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한테 뒤통수를 세게 맞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2세대 사준 거 말고는 아무것도 도와준 게 없죠, 사실은. 그래서 캐시우드 도지 수장 때보다 일론 머스크는 더 열심히 일을 하는 중이죠. 왜냐하면 뚜껑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일론 머스크가 그동안 스페이스X, 테슬라 전기차, xAI, 뉴럴링크 성공시킨 거 보면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머스크가 잘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무르익었죠. 그리고 10년 전, 15년 전에
테슬라의 머스크 상황보다 지금의 테슬라의 머스크 상황은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자금들과 인재가 여기다 집중되어 있죠. 자, 그거는 지금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신반의하는 분들을 위해서 자, 여기까지 이제 가장 중요한 자료를 보여드리는데요. 자, 2014년 그 테슬라 주가 그 당시가 캐시우드가 처음 투자했을 텐데 그때 이제 캐시우드가 설립이 됐습니다. 이때가 1번을 보시면 테슬라 주가가 14달러였는데 지금 이게 297달러죠. 자, 결론은 5번을 보시면 200배 그러니까 20배의 그 아크 캐시우드는 테슬라 투자로 수익을 올렸는데 자, 500억 정도 투자된 자금이 1조로 불어난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다시 뒤집어 얘기하면 여러분이 지금 자동차 한 대 값 4천만 원을 뭐 돈이 있으신 분들은 이걸 투자할 수도 있겠지만 없더라도 내가 분산 투자를 통해서 분할 매수 전략을 통해서 2, 3년 안에 테슬라 주식을 최소 100주 정도만 확보를 한다면 여러분이 그게 10배, 20배 급기야는 60배까지 커질 확률이 개인적으로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개인 의견이니까 투자에는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그런데 2번, 3번, 4번을 보시면 아크가 이제 지금 328만 주 정도 보유한 걸로 추정이 되는데 이거는 현재 원화로 한 1조 정도의 평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게 20배가 된 거고 앞으로 아크 캐시우드는 롬바른처럼 계속 테슬라 주식을 일정 부분 보유하면서 계속 갈 거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30배가 된다면 1조가 30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자, 한번 이렇게 캐시우드처럼 테슬라의 좋은 수익률을 경험해 본 사람은 쉽게 테슬라를 떠날 수가 없는 거죠. 아크 캐시우드가 하는 얘기는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분은 2014년에 그러니까 테슬라가 2010년 상장하고 3, 4년 차에 이렇게 결단을 내리고 테슬라를 발견했다는 그 해안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캐시우드 얘기를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고 어느 때보다 테슬라 FS 자율주행은 독보적인 기술을 갖추고 있고 승자 독식의 시대가 이제 1, 2년 안에 펼쳐지는 건데 자, 요거를 못 참고 뭐 정치 리스크 이런 잡음 때문에 테슬라 투자를 포기하고 떠난다면 100명 중에 이제 99명이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크인베스트의 테슬라 투자 그 추정 수익률을 분석을 해보면 자, 1번과 2번, 3번을 보십시오. 자, 1번 2014년에 투자해서 14달러가 결국은 297달러, 300달러까지 왔었는데 이 수익률은 2번 보시면 약 20배에 달하는 수익률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테슬라 투자가 힘드냐? 자, 3번을 봐주세요, 여러분. 2020년에 테슬라 주가가 270달러였는데 자, 지금 현재 어제 종가가 297달러였습니다. 자, 이 270달러에서 297달러 5년간 요것만 보면 27달러밖에 상승을 안 했으니까 물론 중간에 108달러까지 간 적도 있었고 479달러까지 간 적도 있었지만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는 점은 정말 그 270달러 때 5년 전에 샀다면 지금까지도 지지부진한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테슬라 투자가 힘든 건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우리가 분할 매수 전략을 안 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냐면 자, 270에 테슬라 주식을 살 수도 있겠지만 한 번에 몰빵 투자로 재수 없으면은 479달러 정고점에 살 수도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또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정고점 올 때까지. 자, 그 얘기는 뒤집어서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테슬라 주식이 흔들리든 또 올라가든 꾸준하게 사는 게 사실 제일 좋은데 그렇게 되면 평가 금액이 예를 들어서 250달러 이하로 우리가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에 의해서 그 저가 매수 기회를 이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확률적으로 매달 분할해서 테슬라 주식을 사는 게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가장 좋은 그 내 취득 단가 를 낮출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 점은 이미 뭐 여러 번 시뮬레이션 통해서 실제 투자자를 통해서 증명된 바이고요. 자, 여러분도 그걸 참고하시라는 거고 다만 지금 테슬라 투자자들 5년 뭐 이렇게 투자하신 분들도 힘듦을 느끼는 이유가 이렇게 주가가 270달러에서 297달러로 5년 동안 결과만 놓고 보면 20달러 정도밖에
표면적인 그 상승이 안 나타났기 때문에 매우 힘들게 느껴지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450이나 500만 가져도 그래도 평균 단가가 만약 250이라는 분들은 2배가 되니까 견딜만 한데 상투를 잡았거나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지만 잘하고 계신 거고 여기서 이제 승리하는 법은 버티는 거죠. 장기 투자로 가는 게 가장 이길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 개인 의견이니까 참고만 해 주십시오. 저는 뭐 여러분께 전혀 주식 그 추천 방송이 절대 아니고 저는 개인적인 이제 투자자고 경제 독립을 추구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같이 공부를 하고 그 결과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뿐이지 이 3일 경제 독립 TV의 경제 방송 복지 재테크 방송은 여러분이 어디까지나 도움이 되는 부분만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적인 투자 의사 결정은 여러분 스스로가 내리고 그 책임도 오롯이 수익이 나건 손실이 나건 여러분이 가져가시는 겁니다. 자, 그거를 잘 아시길 바라고 좋은 댓글 많이 달아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테슬라가 이제 그 우려와 달리 뭐 예를 들어서 뭐 8%, 10% 이렇게 빠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297달러 잘 방어를 하고 있죠. 자, 지금은 상황이 5년 전, 10년 전보다 분명히 투자하기는 더 좋은 상황에 있다. 왜냐하면 테슬라의 펀더멘탈이 그만큼 더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자, 이 점을 항상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캐시우드와 타샤킨이 이제 연구원 그 프로필을 좀 간단히 분석을 해보면 아크를 2014년에 설립을 한 거죠. 2번을 보시면 캐시우드는 얼라이언스 번스타인에서 CIO를 잠깐 역임을 했었고 그때 이제 타샤키니를 연구 인턴으로 데리고 있었는데 2014년 창업하면서 같이 이제 캐시우드가 CEO, 타샤키니는 애널리스트로 온 거죠. 그래서 타샤키니는 자율주행에 대해서 잘 분석을 해서 우리한테 자료를 제공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캐시우드는 결국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혁신적인 기업에 투자하는 돈남 언니로 잘 알려져 있죠. 자, 그래서 이 아크의 그 수익률 보면은 지금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거두고 있죠. 이미 테슬라 투자만 20배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고 2번을 보시면 테슬라가 최소 이제 5배 정도 성장한다. 예전에는 이제 보수적으로 2~3배, 지금 5배 보고 있는 거죠. 2030년까지. 그리고 3번을 보시면은 아크의 그 타샤키니는 여전히 자율주행과 로보틱스의 애널리스트로 한때 머스크와 또 팟캐스트 인터뷰도 진행한 적이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두 분의 프로필을 간단하게 살펴보았고요. 자, 지금 비트코인이 108K 그러니까 108,925달러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비트코인 좀 지지부진하게 느낄 수 있는데요. 자, 비트코인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그 혁신적인 기업 또 혁신적인 디지털 암호의 그 상승 주기는 1년 중에 단 일주일 길어봐야 한 보름 정도를 놓치면 그 상승률은 우리가 향유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샀다 팔았다 전략이 아니라 계속 떨어지던 옷들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전략이 유리한 겁니다. 그 점을 여러분 잘 체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 비트코인이 지지부진한다고 해도 1년 전에는 5만 달러였는데 지금 10만 8천 달러 2배가 된 거고요. 자, 그리고 5년 전으로도 보면 당시에는 1000달러 전후였는데 지금 10만 달러니까 8배가 올라간 거죠.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는 게 비트코인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은 현재 108K 수준이지만 앞으로 20만에서 30만 불 상승 4차 반감기 때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도지는 지금 잠시 뒤에 이제 또 최종 가격 알아보겠지만 현재는 한 원화로 220원, 230원대 거래되는데 이게 이제 낙관적으로는 1차 1달러도 가능하다. 1달러가 지금 1,400원 정도 되는 거죠.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순간 일론 머스크는 무엇을 하냐? 중요한 발표를 했는데요. 그럭4가 수요일 오후에 라이브로 스트리밍 출시한다고 합니다. 자, X 계정에서 이제 한다는 예고인데요. 자, 내일 흥미진진하게 그럭4를 기다려보고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는 어제 캐시우스 맥시머스라는 이 게임을 했죠. 그래서 이 게임에서 전 세계 1등을 했다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중요한 순간마다 게임을 하는데요. 사실 현실이 더 게임 같은 일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 레벨을 높여서 이 하드코어로 지금 했는데 100개의 적을 다 클리어하고
전 세계 1등 죽을 뻔했다. 이 경험을 지금 그 X에다가 공유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그 디아블로 4 게임을 했는데 100명의 적을 클리어했다. 그래서 세계 1위 하드코어 랭킹을 달성했다. 자, 일론 머스크 참 대단합니다. 사업도 전 세계 1등이지만 게임도 이렇게 밥 먹듯이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집중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디아블로 하드 그 코어 요 게임 지금 하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 피해를 위해 체력을 희생함으로 사망 확률이 높아진다. 자, 다시 말하면 일론 머스크는 지금 트럼프와의 관계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죽자 살자 하기로 지금 임하고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CEO와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불안하게 생각하지 말자. 일론 머스크는 한번 마음 먹은 거는 시간은 걸리지만 이루어왔다. 이미 그 스페이스X에서 그거를 우리가 잘 보고 있죠. 전 세계 위성 시장의 8, 90%를 장악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그 게임 체인저가 이미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자, 트럼프 대통령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냐 봤더니 이 내각회의에서 펜 본디 장관에게 발언권을 주면서 여기서 앱스타인 파일은 원래 펜 본디 법무부 장관은 공개한다고 했다가 지금 말을 뒤집었죠. 여기에 이제 포르노 비디오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공개하지 않을 거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 앞뒤가 갑자기 말이 바뀌는 이유가 궁금해지죠. 자, 그래서 그 잠시 뒤에 앱스타인 파일 제가 알려드리고요. 자, 미국 국토의 43%가 독립국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지금 의회 99%가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 양당 체제로 나눠져 있다는 거죠. 파자드림이 이 글을 올린 이유는 이제는 중간당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뭐 아니면 뭐다 이런 거는 지금 패단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파자드림은 그 텍사스 오스틴에서 그 로보택시도 최초로 이제 타신 분인데 이 글을 일론 머스크가 리트윗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지금 방금 본 펜 본다이 법무부 장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 펜 본다이 장관 발언을 시키면서 이제 결국은 앱스타인 파일 이제 공개 안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저는 그 펜 본다이 그 여성 장관 입장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임명을 했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대통령 뭐 뜻에 따라야 되겠지만 자,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왜 앱스타인 파일을 계속 공격을 할까요? 나중에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잠시 뒤에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앱스타인 파일에 연루가 되지 않았다면 이 세계 최고의 권력자가 머스크를 가만두겠습니까? 그거를 뒤집어서 보면 그 트럼프 대통령의 하나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머스크는 전략적으로 앱스타인 파일 그리고 아메리카 파티를 통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 앱스타인 파일에 대해서 그 하원 기밀해제 태스크포스의 의장 안나 폴리나 루나님 이 2번의 왼쪽 이분입니다. 이분이 이 3번 펜 본다이하고 이제 서로 대립각을 지금 세우고 있고 이 구도도 앞으로 우리가 재밌게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자, 국회는 뭐 국민을 대표해서 알 권리가 있는 거고 3번 펜 본다이는 또 트럼프를 위해서 적극 방어를 하겠죠. 그렇지만 머스크는 전략적으로 또 이걸 열어놔하면서 계속 어느 정도 그 본인의 목적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본다이를 두둔하고 앱스타인 파일을 이제 공개하지 않는다. 자, 이거는 하나의 그 어떻게 보면 게이트가 또 될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그거는 우리가 앞으로도 그 진행상을 잘 체크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 머스크가 앱스타인 파일을 그동안의 경과를 보면 6월 5일 날 도주를 떠나면서 이제 머스크와 트럼프 앱스타인 관련해서 그 정치 성범죄 스캔들로 앱스타인 파일에 포함됐다고 그 머스크가 이제 트럼프가 포함됐다고 주장하면서 파장이 시작되었고 머스크의 그 배넌 관련 주장도 머스크가 스티브 배넌 자 트럼프 대통령이 책사죠. 앱스타인 파일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또 7월 7일 주장을 했고 자 5번과 6번을 보시면 FBI 자료 은폐 의혹 그리고 6번은 진실 은폐 의혹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자 머스크는 이슈몰이에 성공하는 그런 느낌이고요. 자 트럼프의 약점 자, 이게 이제 앱스타인 파일과 아메리칸 파이 신당. 자, 1, 2번을 이제
그 머스크가 공격 도구로 삼아서 지금 3번 트럼프의 신뢰도에 타격을 하고 공화당의 분열을 유도하면서 이제 기회가 되면 아메리카 파이 이 당도 정식으로 출범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섣불리 시작은 안 할 것 같고 지금 계속 그 정치적인 판단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요거를 지렛대 삼아서 이제 계속 트럼프의 반응을 보겠죠. 그래서 머스크가 노리는 효과는 이 공화당 지지율 분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 하락, 그래서 압박을 계속 가하는 거죠. 그래서 권력 구조를 재편하려는 목적이 있는 거고, 자 이거를 통해서 머스크가 얻고자 하는 거는 이제 여론을 주도하면서 그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에 유리한 걸 조성을 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트럼프의 지지층의 이탈 그리고 신뢰도 하락을 트럼프 대통령 신뢰도 하락을 유도한 면이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트럼프도 상당히 부담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이거를 잘 처리하지 못하면 탄핵 위기도 몰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대통령 때, 그러니까 2019년에서 2021년에 우크라이나 스캔들, 당시에는 권력남용과 의회방해, 그리고 2021년에는 1월 6일자 의사당 폭동 선동을 통해서 헌법 제2조 위반으로 실제로 탄핵안이 하원에서는 가결이 되었죠. 2019년에. 그리고 상원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자 이번에 앱스타인 연루가 만약에 사실대로 밝혀졌다 그러면 이것도 헌법 제2조 사항에 따라서 성범죄 연루, 공직윤리 위반으로 탄핵에 처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요거는 하나의 가정이니까 여러분이 참고만 해주시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앱스타인 파일로 머스크와 트럼프를 계속 압박하고 있다는 거, 요게 중요한 거겠죠. 자, 이제 지금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록4의 성공이 중요한데, 그록 이즈 더 보스터라 해서 구글, 제미나이, 챗GPT, 메타. 자, 이게 이제 그록을 쫑쫑 따라다니는 밈, 사진을 보는데, 그록이 그만큼 지금 열심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XAI의 그록이 구글 그 제미나이와 챗GPT를 그동안의 거인을 이 도지, 지금 재밌게 도지를 형상한 강아지가 그 몽둥이를 들고 쫓아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이게 뭐냐 하면은, 밈 사진이지만 일론 머스크가 도지 파파라 그래서 도지의 그 파더 역할을 계속 하면서 이렇게 XAI를 또 지금 폭발적으로, 그러니까 GPU 100만 개, 추가 100만 개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성장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싸움도 결국은 테슬라가 승자 독식을 가게 되면 테슬라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그 형국이 조성이 되는 거죠. 자, 어마어마한 사건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그록4의 그 기능을 이제 발표를 정확히 봐야 되겠지만 1번부터 6번을 이제 챗GPT4 그리고 클라우드 엔트로픽 회사 그리고 제미나이 구글과 비교를 해본다면 코딩 능력 면에서는 그록4가 70에서 75%, 반면에 챗GPT는 65% 수준, 그리고 엔트로픽은 60% 수준이고 지금 제미나이 68% 수준, 그록4가 압승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콜로소 슈퍼컴퓨터를 활용하는데 이게 GPU 지금 20만 개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제는 100만 개로 늘어나면 이건 이제 게임 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번과 6번 정조화면으로 꼭 체크를 해주시고, 그록4가 발전이 한다는 것은 테슬라 FSD 자율주행의 완성도 그리고 옵티머스 봇의 절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자꾸 이 자료를 여러분께 비교를 해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게 그러면 그록4가 성공을 하면 1번 자율주행 택시 부분에 있어서는 2025년 7월에서 8월 이 그록4가 이제 로보택시에 장착이 되면 FSD 비감독 자율주행 그리고 음성 인터페이스를 통한 쉬운 접근 그리고 X 데이터를 실시간 연동함으로써 지금도 그록4를 이렇게 활용을 해보면 굉장히 실시간으로 잘 연동이 된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그만큼 테슬라 전기차 이용자 로보택시에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테슬라 전기차와 옵티머스 로봇에 이 그록4가 장착되면서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과 3번 노란색 박스 표시를 각각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이제 X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로보택시 초대장이 발송이 되었는데 더 많이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데, 자, 여기 그 톱니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주식 중 하나가 테슬라, 이렇게 최근에 또 인터뷰에서 강조를 하고 있죠. 테슬라는 기술을 실제 제품으로 바꾼다. 자, 캐시우드와 일맥상통한 그 인터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캐시우드 제가 번역으로 제공해드린 결국은 일론 머스크는 한 번만 마음 먹은 일은 성공적으로 끝낸다. 이게 포인트고요. 자, 그리고 데나이브스는 최근에 그 불 애널리스트지만 그 일론 머스크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했었죠. 그렇지만 여전히 목표 등급을 $500로 유지하면서 로보택시에 낙관적으로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고, 이게 놀라운 건데요. 테슬라 차님이 이제 그 한국 분인데, 이분이 그 미국 분이 아닌데도 이번에 로보택시 확장에 포함이 돼서 이 테슬라 로보택시 체험할 수 있다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출국을 해서 텍사스 오스틴에 가셔서 그 체험을 하고 또 후기를 올려주실 건데, 자, 이제 한국 분한테도 이렇게 초청장이 오는 거죠. 자, 글로벌리 지금 이렇게 확장이 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 차님이 테슬라 로보택시에 초대받은 첫 번째 그 한국인이 되었다고 이제 스스로 말씀하시고 계신데, 자, 이거는 이제 좀 지켜보고요. 그래서 이 테슬라 차님은 테슬라 관련해서 중요한 포스트도 여러 번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테슬라 차님이 이번에 로보택시 앱을 공식적으로는 없는데 여기서 이제 링크를 보내줬다고 하죠. 그래서 링크를 실행하니까 바로 로보택시 앱이 이렇게 실행이 됐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초대받은 분들에게 대해서 이 로보택시 앱을 간단하게 실행할 수 있는 링크를 받았다고 합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테슬라 차님 정말 영광스러웠겠죠. 인생 그 최고의 순간이지 않겠습니까? 직접 그 한국인 최초로 텍사스 오스틴 테슬라 로보택시 여기에 공식적으로 확장 지금 초청장을 받았으니까요. 부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3일 경제독립TV도 언젠가는 이런 메시지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일론 머스크를 인터뷰하는 그날까지 쉼없이 방송을 할 건데 여러분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데나이브스가 이제 그 테슬라 이사회가 일론 머스크의 그 정치 활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조금 그 가이드라인 같은 거를 해야 되지 않겠냐. 여기에 대해서 셧업된,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직접적인 반응을 보여서 입 닥쳐라, 댄에 대해서 입 닥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사회도 이런 얘기를 한 거겠죠. 자, 지금 중요한 거는 일론 머스크에게 이게 아니라는 얘기를 반증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그 데나이브스 애널리스트에 대해서 입 닥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론 머스크는 아주 직설적이고 핵심만 얘기를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 인사이터가 다시 또 이거를 리트윗하고 있는데, 테슬라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지금 설왕설래가 많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시간을 5년, 10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면 사실 트럼프의 이런 소동, 대립, 1, 2, 3차 충돌도 결국은 봉합되고 좋은 방향으로 갈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여기 이제 그 데나이브스 계속 지금 관련한 CNBC 인터뷰 이런 데 나가서 테슬라에 대해서 이사회 역할 이런 거에 대해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데나이브스를 비판하기보다는 다 테슬라를 좀 사랑하는 투자자들이 많은데 각자의 그 표현 방식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이점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누구를 비난하거나 이럴 생각은 전혀 없고요. 이런 것들이 다 테슬라를 사랑하는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극단으로 나눠지기보다는 테슬라에 대한 이제 진정한 공부를 통해서 기업 가치, 펀더멘탈이 훼손되지 않고 기업이 역할을 잘하고 있다면 우리가 다른 걱정은, 사람이니까 투자자니까 당연히 걱정은 앞설 수 있지만 너무 지나치게 그런 걱정을 좀 내려놓고 수량을 잘 체크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테슬라와 xAI 합병 얘기도 좀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만약 그렇게 되면 정말 테슬라 투자자들은 더 대박이 나겠죠. 왜냐하면 xAI까지 합병이 되면은 이 xAI가 X까지 합병을 해서 지금 했는데 테슬라가 최고의 전 세계 최고의 회사가 될 모든 요건을 갖추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자, 극단적으로는 만약에 스페이스X가 테슬라와 합병을 한다면 뭐 정말 30배 안에 60배 그냥 가겠죠. 그렇게 되면 정말 그것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페이스X의 그 테슬라 일론 머스크 비상장 회사는 밸류에이션이 계속 그 스페이스X에 치닫고 있는데요. 지금 이 스페이스X는 전 세계 인공위성 시장의 80에서 90%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스페이스X는 정말 대단한 거죠. 어떻게라도 우리가 투자할 수 있으면 테슬라 1순위 그리고 스페이스X도 고려 대상에는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웨이모가 이제 뉴욕에 감독 운전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뉴욕 진출을 위해서 이렇게 테스트 주행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고요.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보는 게 웨이모가 또 이렇게 어느 정도 바람을 막아주고 앞으로 나가는 게 테슬라 FSD가 뉴욕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장하는 데 있어서 테슬라 혼자 모든 걸 할 수가 없으니까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웨이모가 좀 뚫어주고, 자, 이런 것도 이 생태계가 어느 하나가 지금 나가는 것보다 일론 머스크도 그런 얘기를 했죠. 함께 발전하면 제일 좋은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웨이모도 응원을 하고, 다만 이제 확장성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안타깝지만 웨이모는 한계가 있다. 이게 이제 현실이고요. 그래서 지금 칼시라는 예측업체의 사이트에 의하면은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정부 지출을 억제하는데 실패했죠. 이건 팩트고.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 무려 10조 달러의 부채가 더 증가할 거로 예상이 되는데, 이 칼시 사이트에 가면은 실시간으로 정부 지출 지금 얼마나 더 증가하는지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상당히 많은 3,600만 달러가 지금 국가 부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테슬라의 반가운 소식인데요.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미래의 모습인데, 미국 같은 데는 지금 땅이 엄청 커요. 그래서 이 테슬라의 슈퍼차저, 메가 슈퍼차저 옆에 이 메가팩 태양광 이게 들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 태양광이 슈퍼차저의 전력을 공급하고 메가팩을 통해서 백업을 해서 수많은 이제 전 세계 테슬라 차량 전기차가 늘어나겠죠. 이럴 때 끊김없는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자, 이게 정말 환상적인 그림이죠. 일론 머스크는 이런 걸 이미 다 그리고 착실하게 지금 현실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죠, 테슬라라는 기업이. 자, 그래서 일론이 수년간 그동안 무보수로 테슬라에서 일하고 있죠. 지금까지도. 왜냐하면 델라웨어의 맥코밍 판사의 어처구니 없는 판결로 대법원까지 지금 그 사건이 올라갔는데, 빨라도 11월이나 12월 대합 최종 판결이 나는 거고, 그 전까지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멕시코로 본사를 빨리 옮겼지만, 이제부터는 이사회 차원에서도 최소 3% 이상의 테슬라 주식을 보유해야지만 일론 머스크와 여기에 대해서 소송을 할 수 있게 이제 이렇게 내부적으로 바꿨죠.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번을 보시면, 자, 하루빨리 이런 게 매듭이 돼서 이 일론에게 새로운 테슬라의 성과 패키지가 제공이 된다면 일론은 더 열심히 일을 하지 않을까, 소열 메리트님이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또 반가운 소식인데, 이번에 BBB 법안이 통과되면서 포드가 60% 완료된 30억 달러 규모의 미시간 전기차 LF 배터리 공장에 이번에 BBB 법안 여기에 따르면은 생산 세금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을 것으로 믿는다. 자, 이 말을 뒤집어 보면 테슬라도 이 CATL 장비를 활용한 LFP 배터리 공장 최근에 완성됐죠. 여기에 생산하는 생산품에 대해서 생산자 생산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제조 크레딧 여기에 대해서 약 4,000불 이상,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포드와 이제 테슬라 기존 내연기관 차지만 지금 전기차 업체든 내연기관 업체든 정부의 보조금이 가장 필요로 한데 절박한 게 더 포드나 GM이 더 절박한 거죠. 테슬라는 이미 전기차 시장에서 수익을 내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렇게 BBB 법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포드도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도 생산자 생산세금 공제 요거는 큰 부분입니다. 잘 되기를 바라고요.
자, 지금 스타링크가 어느 정도까지 대단하냐면 위성 그 스페이스X를 통해서 스타링크도 제공을 할 수 있지만 이 위성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스페이스X가 지금 위성 수가 7,600개, 그리고 이 스페이스X가 2002년에 설립이 되죠. 그리고 2008년에 팰컨 1 첫 궤도 진입을 성공했는데 이게 6년이 걸린 겁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다시 10년 이상이 지나서 지금 밸류에이션으로는 비상장 기업, 전 세계 비상장 기업의 중에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자, 이 기업이 이제 대단한 게 뭐냐 하면은, 자, 여러분 이게 공상과학 같이 좀 들릴 수도 있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이 테슬라의 그 스타링크를 통해서 우주에서 생산된 그 태양광을 전기로 바꿔서 이 전기를 전선이 없이 이 마이크로 초단파를 이용해서 테슬라 전기차에도 앞으로 쏴줄 수 있다는 거죠. 각 가정에도 쏴줄 수 있다는 건데,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이냐면 테슬라 FSD 자율주행 전기차 옵티머스 봇에도 앞으로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2030년 이후에는 이 기술이 발전하면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크로파 전기 에너지가 이제 무선으로 가정집과 테슬라 전기차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위성 통신하듯이 전기도 이 마이크로파 전기 에너지를 통해서 무선으로 직접 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꿈같이 들리겠지만 이 기술이 지금 상용화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현실화된다면은 전 세계의 그 에너지 기업을 표방한 테슬라의 승자 독식의 그 구조가 굉장히 빠르게 안착할 수가 있다는 점. 그래서 제가 이걸 소개해 드리는 건데요. 자, 우리가 이거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마이크로파까지 이용해서 일론 머스크의 그 스타링크 위성을 통해서 각 가정이나 테슬라 전기차에게 이 전기를 공급해 준다. 자, 이게 공상과학이나 나오는 법한 얘기인데요. 이게 지금 점점 현실화가 되기 위해서 박차를 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 테슬라의 스페이스X는 이렇게 마이크로 단파를 이용한 전기차에 직접 그 전력을 공급해 주는 역할 외에 전 세계의 통신 시장이죠. 그거를 장악하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우리의 경제 독립 씨앗을 한번 바라보면 테슬라가 우려와 달리 $297 견조하게 반등에 성공했고, 팔란티어가 $139, 자, 엔비디아 $160 또 전고점을 돌파를 했죠. 스트래티지가 $396, 아이온큐가 $44, 비트코인이 108K, 그리고 1억 4,900을 찍고 있습니다. 도지코인은 234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코어 위브를 통해서 비트코인 채굴 기업을 인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왜 비트코인 채굴 기업을 인수를 할까요? 자, 요 점을 여러분 항상 물음표를 던지면서 투자에 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트럼프의 정책 앞으로 4년 임기인데 여기서 최악은 면할 것이다. 결국은 트럼프도 머스크가 필요하고 머스크도 트럼프가 필요해서 결국은 이 정지 화면을 보시면 위대한 마가가 되기 위해서 또 2026년 중간선거에 머스크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게 트럼프가 간절히 바라는 바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또 그 미국 단위의 자율주행 전격 승인, 이게 이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둘이 어느 선에서는 봉합을 하고 잘 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이제 중요한 고비를 많이 넘겼다. 그리고 캐시우드 얘기대로 2014년 캐시우드가 투자했듯이 지금은 그거보다 2025년에 오늘의 테슬라는 훨씬 더 편안한 마음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황에 와 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의 갈등은 있지만 이거는 그렇게 우려할 만하게 크지 않다. 왜냐하면 이미 테슬라는 FSD 자율주행과 중요한 해자를 구축해 나가고 있고 이게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테슬라 투자의 승리로 오는데 이거는 캐시우드가 20배 하는 기회가 앞으로도 온다. 그래서 지금 승용차 한 대가 4천만 원 정도 되는데 테슬라 주식은 한 100주 정도 값어치인데 이게 30배, 60배가 된다면 이자태만으로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경제독립 금액이 된다. 자, 이렇게 요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생각한다면 일상을 잘 즐기면서 현금 채굴을 통해서 부족한 수량을 늘려나가는 데만 집중하시면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이 경제독립, 3일 경제독립 TV와 함께 최종적인 위너가 될 수 있다는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힘차게 경제독립군을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경제독립을 힘차게 응원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Are you still talking about Jeffrey Epstein? This guy's been talked about for years. You're asking, we have Texas, we have this, we have all of the things. And are people still talking about this guy, this creep? That is unbelievable. Do you want to waste the time and do you feel like answering? I don't mind answering. I mean, I can't believe you're asking a question on Epstein at a time like this where we're having some of the greatest success and also tragedy with what happened in Texas. It just seems like a desecration, but you go ahead. Sure. First, to back up on that, in February, I did an interview on Fox, and it's been getting a lot of attention because I said, I was asked a question about the client list, and my response was, it's sitting on my desk to be reviewed, meaning the file along with the JFK, MLK files as well. That's what I meant by that. Also, to the tens of thousands of video, they turned out to be child porn downloaded by that disgusting Jeffrey Epstein. Child porn is what they were. Never going to be released, never going to see the light of day. To him being an agent, I have no knowledge about that. We can get back to you on that. And the minute missing from the video, we released the video showing definitively the video was not conclusive, but the evidence prior to it was showing he committed suicide. And what was on that, there was a minute that was off the counter. And what we learned from Bureau of Prisons was every night, they redo that video. It's old, from like 1999. So every night the video is reset, and every night should have the same minute missing. So we're looking for that video to release that as well, showing that a minute is missing every night. And that's it on Epstein.